네. 뭐 5분쯤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뭐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 하다 보면 좀 뭐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명회를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 다른 설명회들, 뭐 해방년 대상으로 한 설명회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다원 교육을 치시면 돼요. 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주의할사항은 다원 교육 TV를 치시면 안 되고요. 다원 교육을 치시면은 저희 이제 영재고 관련 설명한 거 또는 이제 올림피아드 관련 설명한 거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 후에도 그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유튜브 시청하셔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모든 전반적인 학교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요 학교, 서울, 경기 정도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할 거라서 나머지 학교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 이제 설명회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원 교육 치셔야 됩니다. 다원 교육 TV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 대비 설명회를 이제 여기 1학년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전반적인 설명의 일정은요. 일단 입시 분석, 뭐 올해 입시 분석과 전반적인 영재학교 입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영재학교를 가는 목표가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재학교를 가면은 좋은 대학교, 서울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좋은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는 게 이제 주된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수학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가 또 수학학에 맞춰져 있고 원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영재학교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인 학부모도 계실 텐데요. 뭐 단편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학년도별로 이제 영재학교에서 대학교를 몇 명 정도 가는지 총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뭐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이제 서울대를 가장 많이 가죠. 서울대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8개의 영재학교를 종합한 데이터예요. 그때 뭐 서울대를 가장 많이 가는데 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한 150명, 160명 정도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 카이스트를 가는 영재학교의 이 인원의 절반은 이제 한가영에서 보냅니다. 한가영에서 매년 한 60, 70명 정도 이렇게 카이스트를 보내고요. 뭐 나머지 학교들은 뭐 크게 많이 가지는 않는 추세죠.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를 이제 학교별로 좀 얼마 정도 이렇게 합격을 시키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학교별 서울대 합격률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학교마다 정원이 다르죠. 뭐 서울, 경기, 한가영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0명이에요. 120명 대비 이렇게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정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 합격률을 보시면은 대략 한 30% 이상, 거의 40%의 근처에 이렇게 서울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영재학교가 입시 실적이 단연 이제 이과 계열의 학교 중에서 최상위 학교인 거는 뭐 데이터 측면에서도 자명하게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전반적인 입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대부분 다 좀만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사항인데요. 일단 1단계 서류는요, 6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6월 초에 서류 접수를 하고요. 그러면 한 5월 중순쯤에 서류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써서 6월 초에 서류를 제출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입시가 바뀌어서 한 곳만 서류를 넣게 되죠. 한 곳만 서류를 넣고 거기에서 통과한 학생들이 이제 2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2단계는 요 지필평가죠. 지필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를 통과해야지 이제 3단계 캠프로 가고요. 캠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경우로 가는데 이 합격에 대해서 봤을 때 모든 영재학교가요 대다수가 이 1, 2, 3단계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측면상으로 드러난 거는. 근데
1단계, 뭐 2단계와 3단계는 평가하기 쉬워요. 이거는 이제 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2단계하고 3단계의 점수 비율은요, 대략 한 2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서울의 2단계가 거진 한 200점? 뭐, 다른 학교도 한 200점 정도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00점 되네요, 300점. 그 다음에 한 3단계가 거의 한 100점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한 2대1에서 3대1 비율.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죠. 2단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접할수록 3단계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하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이따 뒷부분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서류를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저는 서류를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좀 정성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이 서류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할 때,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서류가 걸리는 측면이 있느냐, 뭐 인성이나 아니면은 학습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크게는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1단계 서류를 얼마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올해 학교별 서류를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좀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류를 한 곳밖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의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서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 근데 좀 특징적인 것만 좀 보시면요. 다른 학교들은, 기타의 학교들은 예전에 비해서 서류 접수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 서울 넣고 경기 넣고 또는 뭐 세종 넣는 학생은 뭐 한국도 넣고 대전도 넣고 세종도 넣고 막 여러 군데 넣어보니까요. 근데 이제 제일 특징적인 학교는 서울이에요. 서울은 서류를 여러 개를 접수하나 한 곳만 접수하나 인원 대비 변동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 데이터는 뭘 의미하느냐? 서울은 초기의 목표를 정해서 그 학교로만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목표가 그냥 서울뿐인 거죠. 난 서울 아니면 딴 데 안 가. 서울 쓸 거야. 뭐 여러 개 넣어도 소용없는데 여러 개 넣기도 하죠. 여러 개 넣기도 하지만 난 무조건 서울 갈 거야. 그래서 서울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고요. 그러니까 목표 성향이 상당히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서울과 경기적인 측면에서 좀 보시면요. 요 그래프는 이제 서류 접수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2단계를 이제 지원한 응시 인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단계를 통과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경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 시기는 그냥 누구나 서류 자체가 걸러지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서류 내면은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2학년 이제 내년에 2학년이 되는 어머님들이니까 내년에 2학년 때 대부분 이 당시에는 서류를 경험해보고 싶어. 그럼 무조건 경기를 넣죠. 경기는 무조건 걸러내질 않으니까. 그래서 경기 가서 시험 봐서 응시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걸러지기가 시작한 시기예요. 걸러지기 시작한 시기에 대략 2단계 응시율이 거의 한 300명, 400명대 안쪽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2단계를 응시해서 본질적으로 경기에 지원하는 인원들이요. 2단계를 시험 보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서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400명 안쪽으로 이렇게 실제 응시를 한다,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이나 뭐 올해나 크게 실제 응시 인원도 크게 변동이 없죠. 한 5, 600명 선으로 뭐 내년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학교별 특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류 전형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류 전형 합격률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수 대비 서류를 탈락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경기는 어떻냐? 경기는 상당히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가 서류가요, 약 700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700명이 넘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서류를 다 넣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2학년과 3학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매년 거의 비슷한데요. 700명 기준으로 잡으면은 4학년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비중이 한 3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서류에 탈락하는 걸 보면은 대다수 경기는 2학년이 많이 떨어져요. 아예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 영재학교 뭐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학교에서 하는데요.
아예 대놓고 2학년들은 웬만하면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와봐야 소용없다. 좀 더 공부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에 반해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서류 탈락률이 별로 없어요. 대다수 많이 통과하고요. 물론 2학년과 3학년 일부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서류의 탕렬은 좀 적고요.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접수를 보면은 세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나머지도 거의 한 70% 선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한 곳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단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자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가 있고, 생기부를 이렇게 서류를 넣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서울하고 경기 자소서예요. 어머님들이 이게 자소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로 신경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8개 영재학교 중에서 자소서의 양식이나 글자 수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수월한 곳이 어디냐면은 서울하고 경기예요. 딱 요거 3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한가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자소서에 쓰는 게 5, 6개가 됩니다. 글자 수도 많고요. 단편적인 예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수학과학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느냐, 800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학과학에서 한 600자 정도 쓰자. 근데 다른 학교는 한 1200자 써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건 수학과학에 대한 잠재성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항이거든요. 다른 학교 같으면 1000자, 1200자 쓰는데, 서울하고 경기는 한 600자, 8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기, 잠재력, 그 다음에 이해의 경험, 이걸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그냥 아이한테 솔직하게 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쓰고, 자기가 가장 의미 있었던, 중요한 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자소 쓸 때, 이런 거 쓸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어렵고 특별하고 남들이 안 한 거 이걸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별로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유의미하고 내가 가장 기억이 남고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경험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했고 뭘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소서니까.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는 자소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예요. 추천서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추천서 서울하고 경기인데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어요. 상당히 세부적이에요. 잠깐 글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 분야의 성취도, 과학 분야의 성취도, 논리적 사고력, 동창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력, 수학과학에서의 기여도 상당히 많죠. 문제 해결력. 이거를 매우 탁월, 매우 우수 상대적으로 나눕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상위 1%, 5%, 퍼센트 단위로 체크를 하라고 해요. 이건 선생님의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 저는 이제 추천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추천서는 잘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느냐? 학교생활 충실히 잘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내가 수학과학 좀 한다고 수학 시간에 졸고 과학 시간에 졸고 대충 하다간요 추천서 요즘엔 잘 안 써줘요. 요즘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내가 우리 반이니까 그래 얘 영재학교 좀 가면 좋지. 그래서 조금 미흡해도 잘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칼같습니다. 칼같이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상당히 충실하고 과제 제출이나 그리고 수업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추천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가 있는데 생기부보다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교과 성적 확인서를 제출을 합니다. 영재고의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영재고 자체는 과거보다 내신이 덜 중요해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과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영재학교에서는 보시면은 여기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잘 나오면 되고요. 요거 A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B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B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B, A, B, C 막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죠. 왜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를 내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주요 과목에 올 A인 학생이 대다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면이 보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A 받는 성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내신 대비거든요. 4학년들 좀 말씀드리면은 요즘엔 내신 대비를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길게 가져요. 저희 학원에서는 보통 시험주 포괄해서 한 3주 정도 잡거든요. 시험 주간 포괄 3주 잡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어떤 학생은 막 4주 해야 된다, 뭐 미리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이제 상담 전을 해보면은 내신 학원을 보내고 뭐 전 과목을 다 이렇게 A 맞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요 과목만 좀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을 A 정도 맞을 학생이면은 뭐 나머지 기타 과목은 집에서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성취도는 다 나와요. 그래서 주요 과목에서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서류 전형 자체가 어떤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느냐? 아까 서류가 좀 이제 정성적인 영향이 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수학과학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성향이 있느냐?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얻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왜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야지 우리 학교에서도 잘 생활할 거니까.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느냐? 이 학생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을 본다라고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점수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점수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뭐 자소서나 아니면 추천서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지필 시험이 있는데요. 2단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응시하는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를 통과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있는데 2단계 선발은요, 대략 이제 정원의 대부분 한 1.5배수에서 어떤 학교는 2배수 정도 이렇게 뽑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0명을 뽑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한 180명 정도를 이제 캠프 전형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과율을 보시면요, 서울이 한 36%가 통과를 합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560명에서 한 200명 정도를 뽑는 거니까요. 이 정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절반 정도가 이제 캠프를 갑니다. 실제적으로 한 2차에 응시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적기 때문에 높다고 보시면요. 나머지들도 대부분 뭐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 뽑기 때문에 2차 합격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많이 그렇게 쉽진 않죠. 지금 여기 1학년 어머니들이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3학년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들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2학년들이 얼마나 통과를 하느냐, 합격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추후에 뒤에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선 선발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모든 학교들이 이제 지역 우선 선발을 뽑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뭐 역량이 있냐 없냐, 갑을 논박에 대해 상당히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서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정원이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 여기 온 서울 지역에서 한 50명 정도 각 구별로 2명씩 해서 50명을 우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지역별로 총합해서 32명. 그러면은 한 80명 정도, 82명을 최대치로 우발을 뽑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요, 이 지역 우발 말고 교과 우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에서 특이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은 지역 우발 말고 따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보면은 수학과학에서 특출나면요, 아마 그 학생은 아마 이 우발 인원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120명 대비 한 80명 정도를 최대치로 우발을 뽑을 수가 있는데 얼마 정도가 우발이 되느냐? 보시면은 이제 이건 올해 우발 인원이에요. 이건 이제 작년 우발 인원이고요. 대략 한 60명 정도가 우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실질적으로 우발이 된다. 이 우발된 인원은 캠프를 가긴 가는데 캠프에서 거의 뭐 면접 위주로 봅니다. 면접만 보고 그냥 합격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우발이 되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우발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 우발 인원을 공개를 안 해요. 학생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고요. 그래서 2단계를 보고 그대로 3단계를 보고 그냥 합격 통지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기영재학교를 갔지만 우발로 갔는지 그냥 통과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우발이 되고요. 실제로 이 우발 인원은 2학년 인원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만 우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서 2학년 때 저희 준비를 해서 2학년 때 해서 우발된 학생도 여기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와 다르게 이 영재성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의계력, 여기는 이제 수학과학을 푸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수학과학이 혼합된 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그냥 수학 시간 따로, 과학 시간 따로 이렇게 보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교시에 수학과학을 같이 봅니다. 이거는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과학이 한 4문항, 보통 과학 영역만 따지면은 통상적으로 통합쳐서 한 4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은 어떤 문제들이 나느냐?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이따가 민철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문항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례입니다. 특이한 사례를 들어요. 그 사례, 특이한 사례라고 하는 게 뭐 교과서에 나온 사례는 아니에요. 실제 어떤 뭐 이슈가 됐던 사례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뭐 과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라던가 그런 사례 지문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가 됩니다. 이제 꼬리 문항들이 있죠. 이제 꼬리 문항들이 있는데 그럼 뭐 물리를 통째로 내냐? 그렇지 않아요. 그 꼬리 문제의 일부는 한 문제는 생물 문제고 한 문제는 뭐 물리화학 문제고 한 문제는 지학 문제고 이 과목별로 섞어서 냅니다. 이 섞어서 내는 문제를 우리가 융합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한 문제에 물리 지식, 화학 지식, 생물 지식, 지구학식을 다 물어보거든요.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고래에 대한 얘기인데 한 문항은 생물 문항을 물어보고 또 하나는 물리 문항을 물어보고 또 하나는 화학 문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문항을 과목별로 섞어서 낸다는 게 서울의 약간 특징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화생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내가 뭔가 응용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바탕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주물러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한 기본기는 필수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지문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는요. 경기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특이하긴 했는데 1교시에 수학과를 봤는데 배점이 이게 수학이 40점이고 과학이 60점이에요. 그리고 수학이 2교시는 수학만 봤어요. 전체적으로 봤으면은 이제 수학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됐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날지는 의문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좀 과학 문항이 좀 쉬워진 추세는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약간 이제 중등 베이스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아이의 사고력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냈고요. 물화생지가 골고루 출제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나머지 학교들도 대부분 물화생지가 골고루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단계를 통과해야지 이제 3단계로 가겠죠. 3단계 경쟁률은 대부분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배수 뽑으면은 당연히 경쟁률이 2대1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2대1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발 인원은 빼야 되거든요. 우발은 실질적으로 3단계가 의미가 없거든요. 2단계만 보고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을 보시면은 이제 150명이 응시하는데 정원은 120명이지만 아까 우발에 대한 63명을 빼버리면은 캠프에서는 57명만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이제 3단계 경쟁률이 되겠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걸 얘기는 했는데 여기 선발 인원이 120명인데요. 아까 우발 인원을 공개 안 한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가 추산해 본 바로는 한 29명이 우발이었던 걸로 추산이 돼요. 29명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실제로 경기는 합격자가 나면요. 그 지역별로 다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 보도자료를 구별로 따져보면은 한 29명 정도 우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는 이제 그게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인 어떤 통과율 자체를 보면은 좀 서울은 좀 최종 합격이 좀 낮죠. 캠프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을 지원 학생들이 아마 2차를 통과해서 캠프에 가기까지는 좀 수월해요. 대다수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설프게 준비한 아이들은 아예 서울을 안 보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했다. 뭐 수학 가게도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해야지 서울에 지원하는 경향성이 좀 크고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2단계까지는 그래도 통과를 이제 캠프까지는 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캠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최종적인 합격률은 좀 낮은 추세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되죠. 그래서 학교별로 좀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유형으로 보면은 거의 똑같이 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의 설계, 실험, 인성 면접, 글쓰기. 또 하나가 빠졌는데요. 조별 활동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좀 이제 대인 관계 것 때문에 조별 활동이 요 시기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뭐 시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도 빼버리고 창의 설계, 글쓰기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캠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던 시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코로나가 좀 해결될 시점이라고 하면은 아마 예전으로 갈 경우가 커요. 예전으로 가면은 뭐 창의 설계, 실험, 인성, 글쓰기, 조별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점수가 거의 이제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2단계가 300점이었었죠. 2단계가 300점이고, 그러니까 캠프가 100점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2단계를 잘 보는 게 최종 합격에 거의 유리하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 떨어진 아이들은요, 대부분 좀 2단계에서 간당간당 밑에 있는 아이들이 돼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2단계를 잘 보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합격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도 캠프 같은 경우는요, 이 독특한 자기만의 학교만의 색깔이 있어요. 경기는 이제 과학과 수학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요, 좀 활동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스스로 활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도시를 설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스티커들이 있고요. 이걸 붙여가면서 나만의 도시를 설계하게끔 하는 이런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관련 활동에서는 백신 접종센터를 설계하는 거. 저도 이제 백신 접종 맞으러 갔을 때 엄청나게 오래 걸렸거든요. 한참 많이 걸리는데 조금 2차 맞을 때는 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 순서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노선을 정하고 대열을 정하면은 아주 좀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지죠.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뭐 이 부분에서도 이따가 수학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는 좀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수학 과학적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캠프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가 얼마만큼 아이들 이제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다 이제 서울 경기 대략 서울 학부모님들이죠. 학부모님들인데 얼마 정도 합격하느냐 보시면은 뭐 거진 이건 전체 영재학교 중에요. 거의 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서울 경기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경향성이 있어요. 이 줄어든 경향성은 아무래도 좀 지역 우발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 추세고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학교별로는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든 게 지역 우발의 영향이라고 했었는데 서울 경기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서울 경기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제 다른 뭐 대전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인천이라던가 이런 학교들에서 서울 경기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그 지방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했다는 얘기고 이게 전체적인 퍼센트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경기를 일단 지금은 희망하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는 어머님들이니까 서울 경기에는 크게 지역 우발의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우발이 강조되면은 타 지역 아이들이 잘 이게 안 오려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러면 서울에서 우발 이렇게 많이 뽑는데 그 지역에서 내가 나는 어느 정도 해 어설프게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나는 내 지역에서 우선 선발로 들어갈래. 이런 경향성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서울 경기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우발 인원 비율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서울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은 30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퍼센트는 25%죠. 근데 서울 경기 애들이 85%를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 인원이 어떻게 돼요? 다 안 뽑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역 애들이 30명을 뽑을 수 있지만 30명이 다 안 뽑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합격자 비율인데요. 경기는 이제 서울 지역 아이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경기 지역 아이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타난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경기가 이제 지역 우발이고 뭐 또 지역 우발 한다니까 이 경기권 아이들이 경기권에서 그래도 나름 우수한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막판에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좀 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부터 학교를 정해야 돼요. 그럼 내가 나 원래 서울을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 학원에서 하다 보니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이 보여. 서울 가서 한번 될까? 그래서 경기를 하는 애들이 덜어 있어요. 그 인원이 이제 경기에서 상위 계층이죠. 약간 상위 계층에서 일부는 서울을 원래 목표로 했었는데 막판에 돌려서 그냥 경기 볼래 이런 아이들이 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합격자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경기 인원이 경기의 합격률이 좀 높고요. 서울 인원이 조금 줄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경기 상위권 아이들이 경기 가서 보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 경기 비율이 좀 줄어든 원인도 이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경기의 상위권 애들이 서울 가서 봤으면은 합격을 할 텐데 여기 안 보고 다른 데 가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비율은 서울 연격에서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원이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봐야 한 5-6명 합격자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입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중2가 내년에 해볼만 한가? 서울을 넣을까? 경기를 넣을까? 도대체 얼마만큼 붙길래 그걸 좀 가늠을 해보시면요. 요거는 서울 경기의 중2와 중3의 합격자 인원이에요. 보시면은 먼저 경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는 예전에 경기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경기는 무조건 2학년들 16명, 20명 내로 무조건 뽑는다. 이게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2학년 합격한 일이 매년 똑같거든요. 16명.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는 2학년 이 정도 뽑네? 무조건적으로 뽑네? 그리고 나머지 3학년 뽑네? 실제로는 입시에서 공개는 안 하지만 이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2학년 합격자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 합격했어요. 2학년, 중2가. 물론 이제 2단계에서 응시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많이 이제 서류에서 2학년들이 떨어졌고, 거기에서 봤을 때 8명이고요. 반면에 서울은 조금씩 2학년 합격률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올해 자료를 알려면은 내년에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출처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폭 늘어나서 한 27명 정도가 2학년이 합격했어요. 그 비율로 따지면은 20%가 넘어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때 서울을 지원하는 2학년들이요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서만 따져도 저희 이제 올림피아드에서 준비해가지고 2학년 보는 인원도 있죠. 그 인원 따지면은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비율이 똑같아요. 서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2학년들이 더 많이 보기도 조금 더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저희 학원에서 2학년들을 받아들여서 2학년 때 2학년 때 입시를 친구들을 보면은 2학년에 상당히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이제 4학년과 2학년 할 때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자질이 3학년보다 우수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지 어떤적인 측면이 위입했었냐면은 이제 과학은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과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좀 과학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하지만 수학적인 측면이 월등한 아이들이 2학년에 상당히 포진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1학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안 해봐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수업 시간에 하면은 상당히 빨리 받아들입니다. 수학적인 능력과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뭘 가르치더라도 습득력이 상당히 빨라요. 네, 심지어 이제 3학년을 추월할 만큼 습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2학년들도 어떤 그런 우수한 아이들의 2학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때가 안 묻었어요.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냐면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구학을 맡고 있어요. 지구학을 막 이제 천문을 막 하다 보면은 그걸 자기 나름대로 수학적 논리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우수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2학년 때 내년에 2학년이 돼서 많이 합격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볼 때 일단은 뭐 서울을 넣을지 경기를 넣을지 이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서울 넣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내년에 2학년에 서울을 넣을 때 경기를 넣으면요 서류 통과가 어려워요. 그럼 경험도 못 해봐요. 그나마 서류 통과에 수월한 게 서울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통과를 해서 어느 정도 2차를 보고 캠프까지 가는 것도 서울이 수월해요. 경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영재학교를 목표로 이렇게 공부하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또는 한번 경험해 볼래 이렇게 목표로 하시는 어머니도 계실 텐데, 그럴 거면은 그냥 서울을 넣어서 일단은 그런 이유도 있고, 떨어져도 명분은 생기고요. 나 서울 넣었다 떨어졌어. 그래서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주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좀 서울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과학 프로그램, 이제 수학과학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1학년 반을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해요. 개강 시점이 이제 20일, 이제 KMO 2차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20일, 23일에 저희가 이제 월수 금반, 화목 일반, 이렇게 하나하나씩 개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격 요건이라고 했는데요. 자격 요건은 KMO 2차, KMO 수상자, 이건 했는데,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단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돼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하고 화학을 봐요. 물리하고 화학을 보는데, KMO 실적이 없어도,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저희 영재반에 들어와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고요. 대략적인 시간은 저희가 이제 월수반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월수에 과학을 해요. 과학은 몰아생기 2시간씩 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좀 물리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화학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 물리화학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의 요건, 생물이나 지구학 또는 이런 과목들에 대한 어떤 공부를 골고루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재 창의 수학이라고, 여기 월수에는 과학하고 금요일에는 이제 수학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민철 선생님이 하실 건데, 이어서 이제 민철 선생님이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듣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중 시간표고 학기 중으로 가면은 필수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 반부터 와서 12시까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3학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영재반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3학년과 똑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과학 프로그램은 이제 수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하기로 하겠고요. 설명회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보통 이제 2학년 반은 이제 2시간 수업에서 하루 4시간을 수업하거든요. 오늘 힘드시죠? 그렇죠? 아이들은 4시간 동안 학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처럼. 지금 일정이 있어서 나가시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왔고, 테스트 보고 많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하는 게, 테스트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때 항상 아이들한테 먼저 해야 될 말이 수고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수업까지 되면 월화수목 하루 빼놓고, 수학 3일, 과학 3일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창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부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만큼 실력을 늘고 있으니까 일단은 고생했다라는 걸 먼저 아이들한테 좀 전달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번 거를 경험 삼아서 그러면 이제 2교시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과학 프로그램을 자세하기보다는 어머니들께 좀 말씀드릴 것만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앞으로 이제 로드맵을 어떻게 짤 거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돼 있는 아이들, 뭐 1학년 때 이제 케모 뭐 2차까지 가고 물올이나 화올에서 뭐 3 정도 좀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영재고 실전반을 이제 내년을 목표로 본질적인 공부를 시작하기를 추천해드려요. 충분히 이제 내년 2학년에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틀반이다 보면 과학은 이틀만 하니까 덧붙여서 뭐 창의 수학 하루 수학하고 또는 뭐 또 물올이나 화올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있으면은 주말 이용해가지고 하나 정도는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스케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좀 문제예요. 이게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물원이나 이제 화학원을 시작하거나 지금 이제 진행 중에 계신 어머님들 여기 상당히 많은 그룹인데요. 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물원 화울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물을 하던 거 물원, 물투, 화울, 뭐 화원, 화투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지를 뭐 내년에 이제 경험삼아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경험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이 뭔지 전 영역에 어떤 영역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생지 같은 경우는 좀 특강을 활용하시면 돼요. 겨울방학 때 1, 2월 때 뭐 이론 특강, 뭐 3, 4월 때 뭐 문제풀이 특강도 있는데 요 문제풀이 특강은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중등 하이탑 정도를 이용해서 겨울방학 1, 2월 달에 생지 특강을 듣고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집에서 중등 하이탑 정도는 자기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쭉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 그룹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런 학생들, 이렇게 대다수가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이제 영재고 실전반에 와서 수업을 듣고 상담 전화를 하잖아요. 상담 전화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 번째 평가를 봐요.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물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화울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뭐 1, 2 아니면 1까지는 하셨겠네요? 네,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요. 내가 물을 화울, 화원, 화투, 물을, 무투, 올림 과정을 거쳤는데 영재고에서 시험을 왜 이렇게 보느냐?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하죠. 화학 언제쯤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머니 뭐라 하냐면 애가 뭐 화학원 한 2월까지 하다가 좀 올림피아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끊고 그냥 물리에 집중했다.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화울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 올림피아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영재고를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이거를 조금 노선을 정해야 돼요. 그 마음가짐인 거죠. 그러면 그 마음가짐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물을 화울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은 물을 화울 다 하세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이제 올림피아드의 수성 목적이 아니라 영재고 입시의 기반을 다지는 거라 생각하고 물을 화울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끊지 마세요, 제발. 아이가 화울까지 했어. 화투까지 했어. 3개월 쉬우고 영재반에 들어와요.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뭐 학원에서 물원, 화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강좌를 들은 거지요. 그 아이가 물원, 화원, 뭐 이 원이나 투를 이해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어머니는 뭐 올림피아드 학원 다니면은 막 성적표 나오잖아요. 점수 뭐 평가 볼 때마다 다 100점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잘 봤다가 못 봤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과정을 마쳤을 때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원을 했어요. 이 애가 물원을 정상적으로 잘했어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준, 보편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그 물원의 한 60% 정도를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투로 갈지 아니면 물을 심화를 하든 물원을 한 번 더 할지,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성선에서 꾸준히 가야 돼요. 3학년들이 왜 시험을 잘 보느냐? 일단은 뭐 지적 수준이 좀 바탕이 한 게 있고 영재반에서 물화생지를 거의 10개월 동안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한테 얻어지는 성취율이 높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학년들은 뭐 했다 그러면은 요거 잠깐 하고 끝나고 요거 잠깐 하고 퐁당퐁당 가요. 퐁당퐁당 가면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려면은 제대로 좀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스케줄을 짤 때.
그래봐야 뭐 다라는 거 아니고 뭐 물리화학 요것만 좀 잘 다져주면은 이후에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물원이나 뭐 화원이나 이제 막 중등 과정이나 이제 막 들어가려고 생각하신 어머님들 또는 이제 물원 화원을 지금 딱 마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요. 요걸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재물리, 영재화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겨울방학이나 그 이후에 열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재 이제 물리화학을 하는데 영재 입시에 맞춰진 단원 위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물원, 화원, 물투 같은 경우가 영재고에 상관없는 범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입시에 맞춰진 내용만 좀 중점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뭐 좀 봤을 때 좀 올림피아드 수상을 좀 해본 노려볼 만해. 그럼 요거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내 아이는 그냥 뭐 원투 다시 쭉 꾸준하게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원 과정을 하거나 영재 물리나 화학 이 프로그램으로 쭉 연속 손상으로 이어주시면은 나중에 뭐 그러다가 내년에 붙을 수도 있어요. 붙으면 좋은 거고 나중에 또 영재 실전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을 때 훨씬 더 아이가 수월하게 정규 과정을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그렇게 스케줄을 짜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퐁당퐁당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늦게 쭉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요, 요거 기준은 이제 저희가 이제 22일 날 개강하는 2학년, 이제 1회 예비 2학년 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3월까지 정규 이론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에는 이제 실전 문제 풀이로 가고요. 그 다음에 6월, 7월에 이제 파이널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합반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영재고 입시가 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뭐 프로그램들은 학원마다 다 갖추어져 있고 정작 중요한 거는 누구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누구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점이 왜 그러냐면은 입시에 초점을 맞추려면은 영재고 학습 범위는요 상당히 좁아요. 그래봐야 중등 내용이에요. 근데 사고의 깊이는 올림피아드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학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중2 이제 영재만 개강하죠. 수업 제가 들어갑니다. 지구과학은 물리는 아마 원장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러니까 입시에 어떤 가장 깊이 있고 오랫동안 해오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교재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영재고 입시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집이 있어요. 뭐 이제 요거는 좀 단답형의 복습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좀 약간 서술이 좀 포함된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자습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고 역시 이제 성적표도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 준비 과정은요. 보통 이제 2학년 반들 이제 개설하는 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서울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교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입시 상담은 거의 뭐 크게 학교를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 방향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서류 준비하고 서류를 접수해서 이런 체제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상담은 가능하냐, 가능 못하냐가 있는데 2학년들은 그냥 합니다. 뭐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경험이니까 합격해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뭐 실질적인 입시 상담은 3학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요. 저희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종합 모의고사 있고 학교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종합 모의고사는 학교 구분 없이 전체적인 석차를 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이 학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데 2학년들이 아까 제가 이제 거의 한 3월쯤에 이제 정규 과정이 마친다 그랬었죠. 정규 이론이. 그러면 종합 모의고사를 한 2번? 많게는 3번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다 배우지도 않는데 모의고사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종합 모의고사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넣으면은 이제 서울영재학교 그 학교 유형에 맞춰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는 당연히 제시가 되고요. 성적표상의 100분이라던가 전체 100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학교별 백분위 성적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성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합격이 가능하냐? 요거는 서울 우발된 학생 3학년이에요. 보시면 1회차부터 대략 한 5% 안쪽에 이렇게 꾸준하게 성적이 나오죠. 그럼 5% 안쪽이 몇 명이냐? 대략 한 200명 중에 5%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꾸준하게 성취가 나오면은 서울 우발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종합모의고사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캠프를 가서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따지면은 한 10% 안쪽에, 뭐 좀 넓게 보면 15% 안쪽에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2차 통과율 생각하시면은 대략 한 25%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합격한 예시예요. 불합격한 예시는 들어주는 게 이 성취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있죠. 이 떨어지는 게 자기가 못해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남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성취율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약간 하향 곡선을 내려서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2차는 통과하고 캠프까지 갔어요. 근데 아깝게 이제 캠프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서울이 아닌 경기를 지원했으면은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은 된 학생이었었죠. 그리고 2학년 우발 아이인데 종합모의고사 성적이 여기에 빠져 있죠. 이 학생이 이제 정규 이론을 배우고 종합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사회 때 볼 때 이제 5% 안쪽까지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우발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었죠. 그러니까 2학년들이 공부하더라도 어차피 경쟁 상대는 3학년이 돼요. 3학년만큼 공부를 해야지 충분히 이제 그 학교에 최종적으로 2학년 때 합격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매년 보면요, 이런 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2차가 가능한 100분이 최종적으로 가능한 거, 우발이 가능한 거. 이거는 20학년도니까 19년도에 봤던 거고요. 19년도, 20년도, 그리고는 올해 거. 이렇게 3년치 자료를 매번 꾸준히 업데이트합니다.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 데이터가 이제 점점점 중요해져요. 왜냐면 이제 3학년 때는 서류를 한 곳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는 점점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 자체에서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저희는 그냥 공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는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입시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뭐 올해 합격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는 이제 물리 화학을 보고요. 90분 동안 보니까 상담실에 연락 주셔서 테스트 예약을 잡으신 다음에 와서 테스트를 보셔도 됩니다. 아까 뭐 입학여건에 뭐 K모 입상자 이렇게 했는데 입상자도 테스트는 봅니다. 입상자도 테스트 보고 입상을 안 했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은 실제로 물올이나 화울을 안 했어도요, 이 습득력이 엄청나게 빠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해도 2학년 때 쭉 성장해서 합격한 아이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우수한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고 반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입시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1학년의 도전이라는 게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무모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넓게 보면은 3학년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2학년 때 합격을 할 수도 있고 합격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단 중요한 점은 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바꿔야 돼요.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바꾸려면은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고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지 합격하면 좋은 거고 이제 불합격하더라도 그 도전이 내년 다음을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뭐 간단하게 원장님께 드릴 말씀 전해 듣고요.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1학년 영재 구간을 기획하게 되는 배경들은 영재 입시를 막상 3학년 때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두려워서 서울영재구나 이런 데를 못 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들이 요즘 아까 합격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3학년들이 서울영재고를 잘 못 쳐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한번 쳐보는 게 기회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2학년들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 그 2학년, 저희들이 과학을 이틀 프로그램이랑 수학 창수라는 거는 요거는 사실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최소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입시의 유형, 그러니까 영재학교 문제 자체가 아까 우리 민수 선생님이랑 우리 다 말씀하셨지만 기초지식 평가가 나옵니다. 기초 지식에다가 탐구 설계나 약간 열리분남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이 영재학교 대비를 안 하더라도 붙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가 예전에는 한 7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이제 이 비중이 좀 줄고 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영재학교에서 60% 정도만 맞춰도 영재학교를 붙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 지식이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영재학교를 붙는 사례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완전히 다 막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영재학교 대비반에서 연습을 시켜서 하면 합격률이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영재학교 대비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케이모 2차 뭐 수상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1학년들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올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쭉 1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주당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쭉 쓰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다루기에는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반이 일영재반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동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영재반을 한다고 해서 뭐 물올이나 화울이 의미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학생들 중에 물올이나 화울 학생들을 한 학생들은 두 과목 다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한 과목 정도는 물올 화울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수학도 이게 이제 창의 수학이니까 창의 수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겨울방학 때 케이모 2차 끝나면 수학 선행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학도 선행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적인 어떤 센스가 중요한 것이지 수학적인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선행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현동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이 공부하다가 안 되게 되고 이제 또 뺐다가 내년쯤에 또 다시 오세요. 항상 제가 경험해 보면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했다가 넣어놔. 그런 다음에 한 두 달 빈다는 다음에 또 바꿔. 그 다음에 이 길이 아닌가 봐. 또 다시 와. 이런 경향이 너무 많은데 사실 좀 잘 정해서 아이들이 1년 2년 꾸준히 이 공부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모님들이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그래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적어도 1년 2년을 꾸준히 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나가서 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중2하고 중3 과정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중2 반하고 중3 반. 아무래도 중3은 과학이 3일쯤 하는 아이들이 3일을 잡아놓는 이유는 그 중3 아이들은 과목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과학이. 그러니까 중3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지식 부분을. 중2 같은 경우, 중1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재고 종합반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물리학 화학이나 좀 수학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서 예전에 한번 해볼 만한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중3반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래도 영재고를 좀 해볼 만하다 그런 아이들의 일부 중3반에 넣기도 하는데 중3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아이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중2들만 목표로 하는 거고 중2들은 아직 할 게 되게 많아요. 중3들에 비해서 중3들은 실제로 이제 영어도 포기하고 국어도 포기하고 다 이제 영재학교 입시만 올인을 하니까 수학 3일, 과학 3일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1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학 선행도 아직 좀 더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롤 화울도 아직 좀 미련이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재학교 입시만 3일 해버리면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게 약간 시간을 줄여서 필수적인 부분만 좀 한다. 그래서 수학도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냥 창의 수학만 딱 해서 하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경험을 못 해본 분야니까.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생물지학, 물리화학은 중학교 1학년 때도 올림피아드를 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아이들을 이제 영재학교 유형을 조금 연습을 시켜서 거기다 생물지학을 좀 붙여서 영재고를 합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2학년들은 사실 합격률이 3학년에 비해서 정말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서울영재고가 700명 정도 항상 시험장에 나타나는데요. 서류를 넣는데 올해도 뭐 2학년들 좀 서류 탈락시키고 그래서 한 500명, 560명, 560명, 504에서 한 600명 정도 시험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2학년이에요. 반 이상이 2학년이어서 실제로 2학년들의 2단계 통과율은 한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3학년은 반에서 3학년은 거의 95% 이상이 2단계를 통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캠프 인원을 구성을 해보면 캠프 인원의 약 6 정도가 3학년이고요. 4 정도가 2학년이에요. 보통. 그런데 최종 합격을 보면 2학년은 거의 70% 정도가 캠프에서 탈락을 하고 3학년은 거의 60% 이상이 캠프에서 붙고 이런 경우를 해서 2단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3단계까지 가는 게 그 2학년들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틀 정도의 프로그램을 잡아놓는 이유는 2학년들은 막 합격을 강제로 시켜갖고 막 3학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시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합격자반이나 이후 내신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반반 정도거든요. 항상 2학년 때 붙은 아이들이 영재학교 가서 내신을 잘하는 애들이 한 절반, 그렇지 못하는 애들도 한 절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휴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틀 정도를 해도 영재고를 붙는 아이, 붙을 수 있는 아이, 그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이 있는 아이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시 1년을 또 공부를 시켜서 3학년 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붙으면 그 아이들은 대부분 3학년 때 3학년들하고 경쟁을 해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도 잘하고 이후에 붙는 좋은 대학 결과도 나고 이런 거여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3일 프로그램을 갖는 목적은 뭐 3학년들처럼 막 3일 이렇게 시키면 합격률이야 올라가겠는데 전체적으로 아이의 대학 입시까지 바라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는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중2반은 이 정도로 맛만 봐도요 저희들이 합격시킨 아이들이 꽤 많고요. 실제로 뭐 이제 이 반이 아니더라도 무롤 화울 반에 있다가 영재고 합격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재학교 입시는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나 우리 민윤철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진짜 역량을 평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어도요, 그리고 뭐 수월이나 무롤에 상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영재학교를 붙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 생각에는 뭐 무롤하고 상이 있으니까 얘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이틀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에 좀 필수적인 요소들 이런 것만 담아서 좀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네. 아까 PT에 잠깐 영재물리, 영재화학이 있다 별도로 겨울부터 있는 걸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저희들이 영재물리, 영재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어떤 아이들이 항상 있냐면 수학은 곧잘 하는데 과학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영재고반에 담아서 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과학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월 달에 영재학교 사실 좀 상위권 아이들은 올림피아드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일부 학생들 중에는 올림피아드 자체가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입시에서 물리, 화학에 해당하는 필수 단원들을 좀 뽑아서 내년에 영재학교 대비반, 그러니까 3학년, 2학년 여름방학 때 영재학교 대비반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반하고는 사실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이제 ABC 그룹으로 우리 원장님이 잘 분류를 해주셨는데 지금
영재고 3일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영재학교 입시를 대비하겠다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지금까지 수학과학을 너무 많이 달려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은 쌓여 있는데 다른 과목을 놓기에는 조금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과학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지금부터 그냥 단과로 물리학을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생기특강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들어도 붙는 아이들이 항상 해마다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맞게끔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